별의별 세상입니다. SNS에는 매일 별의별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대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때론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나의 몸과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잘 모르겠다네요. 이번엔 해외 사례를 찾아봅시다. 국제 자기 돌봄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Self-Care Day라고 합니다. Self,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SNS를 끄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하루는 24시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말이 나온 김에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먼저 자기 일 돌봄에는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마치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도록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의존성이 없는 자기 돌봄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행위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괜찮다. 살아가고 있지만 살다 보면 분명 고장난 구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Hi, I'm DJ 진진 and I'm working on self-care.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처음 들으신 곡은 엠믹스의 별별별이었습니다. 와우, 요즘에는 별별별 이라는데 정말 별별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다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좋다, 저게 최고다 라고 별별별 말이 많은데 가끔은 저도 약간 기준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의 주제를 자기 돌봄, self-care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프닝 읽으면서 처음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물론 단어는 뭐 따로따로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자기 돌봄, self-care라는 단어 표현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육체적인 돌봄과 정신적인 돌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육체적인 거는 별로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자기 돌봄은 안 하지만 정신적인 자기 돌봄은 좀 잘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 돌봄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사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말 중에 건강이 최고다. 뭐가 네가 젊으니까 모르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회복이 빠르니까. 뭔가 뭐랄까, 제 무릎에 수명이 있다면 무릎에 수명을 땡겨 쓰고 허리에 수명을 땡겨 쓰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냐겠죠.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잘잘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잘이라는 건 사실 건강한 식단을 의미하며 맛을 음미하다 보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저희 이제 심볼이죠.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기 위해선 앞에 붙는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와봤고요. 몸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을 이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규칙적으로 해주다 보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라디오가 끝나면 한번 자기 전에 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몸의 긴장과 이완을 좀 반복해서 하면 스트레스가 아마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현재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공감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하지 않는 거? 이거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실 부정처럼 내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돌보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 DM 메시지로 청취 소감 보내실 수 있습니다. SNS EBS FM Korean을 통해서 사연 받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도 좋고요. 사사로운 고민들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제가 약간 짧은 영상에서 많이 노출이 된 노래인데 전체 풀곡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함께 듣고 올게요. 자, 아까부터 제가 인트로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돌봄, 이런 셀프 케어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이분들을 소개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김인영님, 서상영님, 어서 오세요. Hello everyone, I'm physical therapist and my name is 김인영.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인영입니다. 야호. And I am 서상혁. Nice to meet you. 서상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호. 왜 이제 오셨습니까? 자, 아도란의 과학자, 변호사, 수의사, 동물 구조단체, 아나운서, 한의사, 수학자, 발성치료사, 낚시 전문가, 음악평론가, 용사, 소방관, 댄서, 요리 전문가, 영어 선생님, 영어 전문가, 바리스타까지 다 있는데 저희가 물리치료사만 공석이었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두 분 지금 조금 긴장을 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저랑 편하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처음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 좀 하셨나요? 출연 받았을 때 EBS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그래도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둘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서로를 좀 의지하려고 했고 네. 사전에 너튜브에서 좀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찐디님께서 엄청 편안하게 또 친근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히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라 하면 보통 운동, 열, 전기, 광선과 같은 물리적 요법으로 아하. 환자분들의 통증을 케어하고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직업군이에요. 아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움직임을 연구하는. 네. 약간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이 쓰이니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정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팔을 드는 동작을 했을 때 관절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근육을 쓰이고 그래서 근육이 문제인지 관절이 문제인지를 알아내서 치료하는 그런 직업군이죠. 자, 일단 물리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이렇게 누른다던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저도 사실 그려지긴 합니다. 약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뭔가 맞춰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약간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찐디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물리치료 영역의 도수치료 영역 그 중에 이제 어떠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거 말고 물리치료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아. 물에서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하는 수치료, 오. 스포츠 치료, 네. 그다음에 정형도수 치료, 신경계 치료 등등 물리치료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수치료? 네. 수치료 처음 들어봐요. 아, 네. 수치료는 보통 이제 풀장, 찐디님께서 하는 그런 수영장 같은 데를 가서 네. 부력을 이용해서 몸을 못 쓰시는 분들이 부력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 기법이에요. 그거군요. 축구 선수들 다 완전 다쳐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서 뛰려고 맞습니다. 하고 약간 맞아요. 그걸 네, 수치료라고 맞습니다. 하군요.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환자로 오십니까? 너무 많겠죠? 환자분들은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 환자분들은 네. 그냥 옆에서 보시는 옆집 아주머니, 윗집 아저씨 같은 일반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들만 전문으로 하는 또 병원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선수반 아니면 뭐 일반 이제 일반인반, 일반인 병원 이렇게만 나눠지고, 그리고 제 와이프는 또 다른 환자분들을 치료를 합니다. 어떤 아, 저는 이제 뭐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뇌경색, 뇌출혈 같이 이제 뇌를 다치신 분들을 치료하는 신경계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뇌졸중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마비 증상도 있으시고요. 와. 근육이나 신경에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뭐 언어가 어눌해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다시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재활 운동하는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혹시 치료 방법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희는 일단 환자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기능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이 마비가 너무 심해서 뭐 만약에 왼쪽에 왼쪽 팔, 왼쪽 다리를 못 쓰신다, 마비가 와서 못 쓰신다 하면 사실 이제 누워서 옆으로 구르는 것부터 천천히 트레이닝을 하고 옆으로 구르면은 뭐 한 손을 짚어서라도 좀 혼자서 스스로 앉으셔야 되고 또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일어서서 밸런스 잡는 거, 그다음 되면은 한 발 떼면서 좀 걷는 거, 게이트 하는 거 이렇게 사실 이제 약간 단계 단계로. 네, 단계별로 사실 이제 뭐 마비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몸 상태에 맞게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끔 운동 치료를 합니다. 자, 일단 아까 이제 두 분이 부부 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의 이제 부부를 모시는 건 또 처음이어서 오늘 기대가 2배인데 사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제 사심을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두 분을 불렀거든요. 사실 왜냐면 약간 제가 뭐 춤을 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썼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성한데가 없는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약간 신뢰가 안 된다면 서 있는 자세나 앉은 자세를 보고도 좀 유추할 수 있으신가요? 서 있는 자세나 앉는 자세, 찐디님. 제가 뭐 엑스레이나 MRI처럼 이렇게 신체 구조 속을 들여다볼 순 없지만 네네네. 사실 이제 뭐 체형이 조금 삐뚤다, 서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니면 좀 어디만 계속 쓰는 것 같다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한쪽에 아니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어느 쪽에 통증이 있겠다라는 게 이게 유추는 가능해요. 아니면 그래요. 네, 그분이 지금 통증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저런 자세를 유지하면 아플 거다. 언젠간 아플 아프겠다. 거다. 네. 혹시 제가 일어나면 보실 한번 예. 네. 실제로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옷을 입어가지고 맞습니다. 찐디님은 그냥 가만히 봐도 왼쪽 어깨가 상당히 높네요. 왼쪽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앉아 계실 때 봤는데 네. 몸을 이렇게 하고 상당히 맞아요, 이런 이렇게. 자세로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 요 녹화 시간에만 그러신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러신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서서 보니까 네.
평소에도.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듣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자세인지 모르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항상 몸 자체가 한쪽 이렇게 팔꿈치로 기대고 게스트분들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저도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굉장히 많이 취하는데 예, 약간 어쨌든 1년 동안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이쪽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 이쪽을 볼 때도 있고 이쪽을 볼 때도 네네네네. 있고 골고루 써주세요. 예, 골고루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이제 뭐 라디오 때문은 아니고 사실 저는 왜냐면 이 자세를 되게 좋아해요. 이 팔꿈치를 대고 있는 자세를.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나 봐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몸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자세를 편한 자세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세가 아닌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뭐 받치거나 약간, 아니면 기대는 걸 아주 편한 자세로 인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앉아 있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앉아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정신 사나워 좀 앉아라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데 서 있는 자세도 다 요 그 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렇게 기대 있는 상체를 걸 기대시는 상체를 기대 있는 걸 되게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 차차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두 분을 부른 이유는 저의 몸 상태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불렀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물리치료사를 직업으로 하시면서 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나 아니면 좀 뭐 부탁,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방금 저 같은? 맞아요. 저 사실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되게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잘 됐다라는 듯이 내가 요즘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요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이 아픈데 이렇게 다들 맞아요, 본인의 맞아요. 아픈 부위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게 3초 만에 빨리 제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인생이 약간 스피드 퀴즈 같은 네. 느낌이시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삼촌은. 실제로 네. 명절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또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리 와봐, 어깨 좀 주물러 봐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도수 치료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았었는데 받고 나서는 괜찮아지는데 이게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좋은데 어쨌든 물론 뭐 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지만 금액 자체가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쭉쭉 이렇게 못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많이 괜찮아지는 걸 저도 느껴가지고 아무튼 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용하신 분들이 왔으니 두 분께 노래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드래곤의 Crayon 듣고 올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체크 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진디의 흥미 진진! Jindi's 흥미진진 is a segment where we reinterpret commonly used Korean phrases with experts. We are going to talk about everything from a physical therapist perspective. 좋습니다. 사실 저의 질문은 이미 나왔습니다. G-드래곤 선배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체크. 그리고 엠믹스 혜원 씨는 이런 밈을 만들었죠. 외모 체크! 그렇다면 바디 체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최근 유행하는 한국어 밈입니다. 외모 체크! 여기서 한국어 외모는 appearance or looks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몸의 문제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자가 진단 중에 하나가 신체 밸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아, 맞아요. 신체 밸런스로 우리가 이제 신체 나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네.
그냥 편안한 바닥에 서서 네. 눈을 뜨고 네. 한 발을 드시면 돼요. 어. 자, 그걸로 시간초 얼마나 버티냐를 이제 측정을 해서 네.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데 네. 80초 이상 우리가 버티게 되면 네. 신체 나이가 20대라고 봅니다. 근데 70초에서 80초 사이는 30대, 55초 이상은 40대, 40초 이상은 50대, 25초 이상은 60대. 와. 그 이하는 이제 더 많은 70대, 나이대죠. 80대. 예. 해보고 싶은데요.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춤추는 사람인데 아, 그 그럼요. 운동신경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상관 있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로 초수를 재는 거니까. 네. 이게 하루 종일 서 있지 한 발로 서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정도로 되는 건가요? 신체 나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평발이 있어요. 평발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밸런스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무릎이나 허리를 굉장히 자주 물론 다쳤는데 그게 이제 다 발목 때문이었어요. 발목이 이제 좀 많이 인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쳐서 이제 오른쪽이 인대가 나와가지고 왼쪽이 더 아프고 약간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약간 신체 나이가 잘 나올지는 한번 이따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곳이 목, 어깨, 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약간 통증 자가 진단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라디오에서 네. 자가 진단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네. 예. 특히 이제 목, 허리 같은 부분은 네. 우리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라는 걸 하기에는 조금 위험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허리로 예를 들게요. 목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숙일 때 아프다. 네. 그러면 일단 디스크를 살짝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밖에 스튜디오가 지금 인사를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PD님들과 우리 제작진분들이 지금 다 허리를 한 번씩 숙여보고 계신데 어쨌든 약간 그 눌려서 아픈. 네.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조금 걸을 때 좀 걷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좀 쉬어야 되겠다. 혹은 젖힐 때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다 이러면 간단하게 협착이 아닐까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협착과 디스크는 어떤 차이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허리 뼈와 뼈 사이에 네. 충격을 흡수하고 허리 뼈의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디스크라는 구조가 있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되면 뒤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네. 그렇게 신경을 누르는 게 디스크고 네. 척추관 사이에 이렇게 양쪽으로 또 신경이 나와요. 그 양쪽으로 나오는 신경이 빠져나오는 그 구멍이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게 협착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저도 옛날에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문제될 건 아니어서 물리치료 좀 자주 받으면 된다로 끝났는데 협착이 그때 당시에 몰랐거든요. 협착?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았군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픈 단계에서 보통 내원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지. 보통 통증에서 이렇게 저림과 같은 이 신경학적인 증상까지 같이 동반된다 이러면은 일단 최대한 빨리 그래도 병원에 가봐라 라고 하고, 아니면 보통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어디 부딪혀서 타박상으로 좀 아프다 하면 그래도 이게 자가적으로 또 재생하는 우리 몸은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네, 회복하는 네. 능력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지켜보고 3일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전혀 안 떨어지면 병원을 가봐라. 근데 보통 이러한 증상의 경우는 3일이 지나면 또 점차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급성기에는 3일 정도는 지켜봐라라고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3일 정도는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네, 네. 어쨌든 3일 정도는 지켜봐도 괜찮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춤을 추니까 자주 다쳤어요. 사실 너무 많이 다치고 하다 보니까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라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원을 맞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 연습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갔거든요. 저희는 바로 막 염증 주사 맞으러 가고 막 무릎에 뭐 그래도 저희 팀의 연골이 상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춤을 너무 힘들게 추기도 했고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명은 연골이 그때 걔 나이가 17살 때였는데 연골이 10% 남았다 그랬어. 네, 막 그런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된다 하면서 동네 정형외과랑 정형외과 다 가고 막 물리치료 다 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병원을 만약에 안 갔더라면 저희는 훨씬 많이 지금 더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꼭 내원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선곡 전문가가 나와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이야, 이적의 같이 걸을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네. 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막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 노래를 틀면서 저한테 이제 힘내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녹음하러 올라오는 와중에도 한 대여섯 번 들었습니다. 너 같이 걸을까? 네. 이정님의 같이 걸을까?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건 3분 11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은 지금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을 추구하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유행어 중 회원님의 유머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은데 탁 치고 가도 되나요? 무릎을 치다라는 한국어 관용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몹시 기쁠 때 쓰는 말이자 행동인데요. 찐디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 함께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아하, 우리 항공이들 제가 새치기 그리고 사심을 한번 좀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연습생 때부터 사실 무릎이 안 좋았어요. 이게 오른쪽 발목을 제가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인대가 계단에서 완전 접질러가지고 한 5계단을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발로 이렇게 짚으려고 하다가 이 발목이 바닥에 닿았어요. 꺾여가지고. 그래서 인대가 많이 손상이 당연히 끊어지진 않았는데 손상이 진짜 늘어날 대로 늘어나가지고 제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춤을 못 추고 회복 시간까지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제대로 걷는 거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왼쪽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반대가 좀 안 좋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병원은 물론 안 다니긴 했지만 제가 진짜 옛말에 비 오면 무릎 시리다처럼 왼쪽 무릎만 시려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네, 사심을 네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사실 근데 무릎 관절의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이 무릎 관절에 가장 관여를 많이 하는 근육이 저희 네.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햄스트링,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 근육 이렇게 큰 근육들이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면서 되어야 무릎 관절의 이 안정성이 잡히는데 허벅지 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무릎을
접어서 발목을 뒤로 잡고 이렇게 늘리세요. 요런 늘리는데 예, 그 동작을 할 때 많이들 이제 허리를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대퇴사두근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코어에는 이렇게 살짝 상체를 숙인다시피 네, 코어에는 힘을 주고 대퇴사두근을 늘려주시면 좋고 또 사실 햄스트링도 늘릴 때는 그냥 다리 뒤쪽을 늘려야지 하면서 무릎을 쭉 펴고 이렇게 뭐 숙이면서 보통 늘리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오히려 조금 굽혀서 한 2, 30도 정도 굽혀서 허리를 숙이면서 늘리면은 햄스트링이 더 잘 늘어나는 이 신체 구조가 됩니다. 네네.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어쨌든 네. 요 자세를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다리를 당기면서 허리를 세우게 되면은 그렇죠. 허리에 통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니까 네네. 조금은 숙여서 약간 네네. 다리를 뒤로 다리를 당기면서 당기면서. 네네. 허벅지를 최대한 늘리려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 맞나요? 네네. 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것도 지금 11자로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늘리시는데 네, 그렇게 늘리면은 그 당기면서 쭉 늘어난다 하는 느낌이 그냥 신경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느낌이 나고 네, 무릎을 살짝 굽히셔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뺀다는 느낌으로 천장으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제 엉덩이를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방금 일어나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렇죠. 라디오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찐디님한테 발목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른쪽 발목이 다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왼쪽 무릎 통증이기 때문에 분명 찐디가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발목을 이렇게 양쪽으로 들었을 때 아마 각도가 서로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발목 각도 한번 보고 잘 안 나오는 쪽의 발목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칭 해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목 스트레칭은 그 어릴 때 많이 하던 그 이렇게 돌리는 스트레칭이 네, 보통 종아리 많이 벽에 대고 이렇게 쭉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대고 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리는 그걸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비 올라나 보다 뭐 어디가 쑤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 비가 오면 저도 안 그래도 이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다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대학생 때 실습 나가서 제가 병원에 실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로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저기압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이제 저희 무릎 안에 이 관절낭 안에 있는 관절액이라든지 이 무릎의 관절은 바깥에 있는 이 저기압에 비해서 기압이 높은 고기압의 영향이 있어서 이게 압박을 좀 많이 받게 돼서 평소보다 비가 오면 무릎에 기압이 높아져서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맞습니다. 궁금증을 진짜 이거 한 10년 묵은 궁금증이었거든요. 연습생 때부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 말 다 틀린 거 없더라고요. 그니까요. 기압 차이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아픈데 사실 뭐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이렇진 않죠. 이제 좀 이렇게 압력이 좀 높아지고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핫팩 같은 걸로 좀 온찜질을 해주면 좋고 찜질이 없으시다 하시면 뭐 집에서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에서 반신욕은 필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진짜 뭐 예를 들어 해외 같은데 비행기 장시간 타고 나가면 무조건 반신욕을 하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붓기도 확 빠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만 상담 받기에는 좀 양심에 찔려서 저희 AKA 명창 김대리 우리 매니저님이시거든요. 저기 서 계시는 저분 안경 쓰신 분. 네. 아픈 곳이 없는지 슬쩍 물어봤더니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가장 아픈 곳이 목과 어깨라고 합니다.
어쨌든 운전을 장시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뭐 심지어 회사 가면 업무 보고 또 저랑 현장 나오면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제일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약간 현대인 중에서 안 아픈 사람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스트레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정도 스트레칭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편하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한 손을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한쪽을 어깨를 밑으로 내리세요. 앉아 있다면 요 손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까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다음 내가 오른쪽 목을 스트레칭 하겠다 하면 우선 밑으로 숙이고 왼쪽으로 젖혀주세요. 그런 다음 코가 겨드랑이 쪽을 보도록 왼쪽으로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했을 때 왼손으로 정수리를 잡고 네. 오른쪽 어깨를 내려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분씩 3번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고개만 반대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목을 당기지 마시고 반대쪽 어깨를 내려서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1분씩 3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현대인들도 약간 어깨 저 역시도 약간 작업 많이 하고 이러면 다음 날에 이렇게 뻐근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꽉 뭐가 있는 느낌이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저도 활용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1분씩 한 번 할 1분씩. 때마다 3번. 3번. 그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그냥 한 번에 해주시면 한 번에 돼요. 그냥 하루에 1분 하고 1분, 쉬고 1분 하고 쉬고 1분. 그걸 3세트로 한 번 정도. 지금 우리 명창 김대리 지금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중요해요. 이게 사실 저도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기계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주물러 주듯이 하는 네네네. 기계 잘 알아요.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잘 풀리는 느낌이고 얼굴 혈색이 달라져요.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어쨌든 물론 얼굴로 메이크업하고 막 이런 걸로 가리긴 하지만 먹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화장이 먹는 느낌도 되게 다르고 뭉쳐 있으면 자고 일어나도 약간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잠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몸의 영역이더라고요. 잠의 질 또한. 그래가지고 아무튼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들으면서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듣기 딱 좋은 곡입니다. 다 나오면 맞춰서 춤도 추셔야 해요. 쇼츠에서 유행했던 슈팅스타의 그 BGM, 호주의 일렉 듀오 백레이더스의 슈팅 스타즈 듣고 올게요.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낮.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요술봉을 들 때는 어깨를 들지 않는 이 자세로 물리치료사님 지금 출동할 시간이라고요. 자네 지금 내 부인에게 뭐라고 하는 건가? 아이고, 무서울 때,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특공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Ladybug. 자존감 특공대 is section where you can talk to us about your concerns. 어허, 제가 인형쌤한테 어깨 든다고 선생님 지금 진료할 때가 아니라 출동할 때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혁쌤이 바로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평소에 사이가 굉장히 제가 아까 잠깐 쉴 때 여쭤봤어요. 사이 되게 좋아 보이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사이가 평소에 어떠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이제 작년 9월에 결혼해서 이제 한 1년 넘게 같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혼 부부고요. 이야. 저희가 연애를 5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사실 연애하고 결혼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매일매일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 여행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뭔가 되게 활기찬 느낌이 드는 게 여행 네. 되게 자주 다니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자,
부부싸움 해보신 적? 해보신 적? 뭐 싸움이라기보단 간단한 언쟁. 아, 네, 언쟁. 아주 간단한 언쟁을 해봤죠. 네. 해봤지만 100이면 100점 100승 제가 이긴다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사실 남편이 좀 많이 져주고요. 맨날 제 말이 맞다고 해주기 때문에 늘 제가 이기는 싸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사실 고집을 부리실 수도 있으신데 어쨌든 다 좀 져주시는 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루에서 아이디 플라야24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진진, 저는 17살 소녀고요. 짝사랑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가 다른 여성이랑 지내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간지러워요. 하지만 우리는 7년간 친구였습니다. 고백하면 후회할까요? 진진, I'm 17-year-old girl. I think I have fallen on someone. I get jealous when I see him with other girls, and my heart races when I'm around him. The thing is, we've been friends for 7 years. Will I regret it if I tell him how I feel? 아하, 영어 막힘없이 가다가 중간에 한숨을 굉장히 이거 약간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그쵸. The thing is, we've been 7년간 친구였는데 그래서 한숨을 크게 쉬어주셨습니다. 자, 자존감 특공대를 저희가 어쨌든 오래 진행을 했는데 짝사랑 사연은 처음입니다. 사연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저희끼리 yes or no 부터 해볼까요? 고백을 한다 안 한다로? 네. 네, 하나 둘 셋 No. yes. 에? 저만 한다고 두 분은 안 한다. 안 한다입니다. 네. 안 한다. 안 한다 맞으시죠? 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께서 그러면 노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사랑이 이거 아름다운데 이분 또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관계를 해칠까봐 나중에는 친구마저도 좀 하기 힘들까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길게 그냥 옆에 남겨두는 친구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남성분이 이 사연자에게 마음이 있었으면 7년간 친구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남자분이 고백을 먼저 하거나 그 친구 이상으로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계속 친구 사이였다는 거는 남성분한테는 이성적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고백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미 사귀었으면 사귀었지. 7년 동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약간 이런 네. 느낌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예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마음이 진짜 잘 맞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저도 노를 했겠지만 뭐 그런 말이 일단은 없었고 7년간 그냥 알고 지낸 동네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한번 고백해보고 아니면 쿨하게 뭐 친구하고 다시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라서 후회할 바엔 후회할 바엔 그때 내가 약간 해볼 너무 해볼 거래 사로잡혀서 근데 제 요즘 마인드가 그래요. 약간 무언가를 했을 때 해볼 걸 이거를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고민을 할 바엔 일단 해봐. 그걸 실패하든 말든 그냥 해봐. 안 해보기 전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마인드가 맞아요. 좀 저는 맞아요. 좀 많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예스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결국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연애 선배로서
결혼을 하실 두 분께서 뭔가 고백의 오호, 고백의 팁. 음흠.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고백의 팁. 저도 근데 찐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파워, 당당, 자신감이 있으면 일단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좀 사람한테 호감을 사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끌어 모아 네,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네. 두 분은 혹시 누가 먼저? 제가 했죠. 당당하게. 한번 만나볼래? 아니면 차에서 내려. 당당하군요. 반협박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때 내렸어야 됐습니다. 자, 아무튼 두 분 사이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 플라야 24님에게 이제 저희가 응원하는 주문을 보통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마음적으로 건강해져라 얍, 뭐 단단해져라 얍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연을 들고 오셨으니까 저희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마음 소신껏 행동해라 얍으로 갈까요? 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소신껏 행동해라. 후회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라. 얍 하겠습니다. 그럼 네. 얍만 같이 외쳐주시겠습니다. 그럼 플라야 24야 후회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라. 얍. 자, 오늘 두 분 첫 출연해 주셨습니다. 좀 떨리던 그 오프닝 때 모습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두 분 편해지신 것 같은데 첫 출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벌벌 떨면서 왔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PD님과 우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찐디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면서 아닙니다. 오늘 또 덕분에 좋은 추억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좋은 경험 하나 쌓았고 저희들 사이에 또 추억이 하나 쌓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모두가 다 잘 되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숀 맨던스의 Heart of Gold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짝사랑도 좋지만 우선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